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일주 60일차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살짝 내렸습니다. 여기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저항선 오늘 또 살짝 테스트 했다가 내려와서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저는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시나리오 2번 10% 조정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10년물 금리는 1.5%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좀 주고 있고,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은 금리의 영향이 큰 나스닥이 좀 더 내리겠죠. 그 다음 지금 원유 가격이 다시 75불대로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뭐 공급 문제도 있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급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거의 최고치로 갱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원유 수요로 조금 이제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더 상승 압력을 줄 것 같은데, 일단은 골드만삭스는 90달러로 연말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뭐 항상 바꾸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계속 오를진 봐야겠지만, 어쨌든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에도 조금 압박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연준 인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페드 윌리엄스는 노동 공급이 이제 9월 10월에 그렇게 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터로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잡마켓이 12개월대로 꽤 이제 강건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 평균 물가 목표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어떤 기준으로 2%냐, 뭐 지난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쟁점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새 이제 일시적 인플레다 그런 레토릭이 계속해서 이제 길어지면서, 그럼 도대체 언제 이게 평균 2%를 초과하게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일단 페드 윌리엄스는 아직 2% 달성을 못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너무 빨리 이제 긴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2%를 달성 못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드의 브레이나드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9월달에 고용지표, 그러니까 10월달에 발표될 고용지표가 기대보다 조금 약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델타 변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경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 지표도 아직 테이퍼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조만간 이제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근데 지금 이 브레이나드 이사가 얘기한 것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이, 고용 지표 10월달 고용 지표가 조금 나쁠 수도 있다고 했는데, FOMC 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고용 데이터가 진짜 나쁘지 않는 이상은 연준이 11월 달 정도에 테이퍼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조금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11월에 FOMC가 11월 2일이랑 11월 3일이라 가지고 11월 달 발표되는 고용 지표는 이제 고려가 되지 않고, 사실상 11월 FOMC 전의 고용 지표는 지금 10월 달에 발표될 고용 지표밖에 없어요. 근데 브레이나드가 지금 그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아마 10월 8일일 것 같은데, 10월 8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만약에 되게 나쁘게 뜨면은 그때 주식시장 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그래서 요 발언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페드의 윌리엄스가 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꽤나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경제가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제 낙관적이다. 그리고 내년 중반에 이제 테이퍼링을 끝마치는 게 합리적이다. 또 인플레이션이 현재 많이 이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꽤나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고, 뭐 어쨌든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은 스멀스멀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제 내일이랑 지켜봐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퀀트 투자에 대해서 좀 영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퀀트 투자 관련해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뭐 퀀트 트레이딩이나 뭐 퀀트 투자 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유튜브 이런 플랫폼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지나치게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럼 더 재미없고, 또 이제 따라오실 분들이 되게 한정적일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반적인 어떤 구독자층이나 일반적인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고려할 때는 조금 그 대상이 너무 좁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넓히기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냥 뭐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과적인 백그라운드나 훈련도 이제 많이 필요하고,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뭐 통계, 수학,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뭐 그거를 다 다루다가는
끝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새 어떤 투자나 트레이딩 관련된 그런 지식이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업계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도 그런 양질의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만들어주는 뭐 백테스팅 툴이나 그런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콘토피안이라는 어떤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이자 헤지펀드인데 요 콘토피안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뭐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이제 플랫폼이었고 그런 백테스팅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고 이제 스티브 코엔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억만장자 그 트레이더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제 콘토피안이 꿈꾸던 거는 그렇게 트레이딩 전략 아이디어 같은 걸 크라우드 소싱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백테스팅 하게 해주고 그런 백테스팅 한 것 중에 이제 실적이 좋으면은 대회에 참가하게 만들어가지고 경쟁시켜서 거기서 이제 일정 기간 해서 우승하는 알고리즘으로 그 헤지펀드를 돌려보자 요런 아이디어였는데 헤지펀드의 실적이 정말 저조했습니다. 정말 형편없었고 이 콘토피안 플랫폼이 이제 2011년에 론칭해서 10년 동안 이제 있었고 1200만 건의 백테스팅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만 명의 유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이루어졌던 10년간의 실험이었는데 철저하게 실패를 했죠. 결국은 이 퀀트 트레이딩이라는 세계가 제로섬 게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헤지펀드들, 퀀트 헤지펀드들의 규모의 경제도 조금 있기도 하고 정말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요인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어떤 테크 계열에서도 어떤 자동화 AI 바람 그런 것들이 불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팽 주식들 그런 이제 구글, 페이스북 이런 대형 테크 기업들이 어떤 그 테크 산업계를 독식하는 그런 생태계가 펼쳐지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자동화 된다는 것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일당백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혁명 때도 이제 기계가 노동자들을 대체하면서 뭐 러다이트 운동도 일어나고 어떤 기계 하나가 진짜 수백 수천 명의 어떤 노동자들을 대체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전에 뭐 사람이 패턴을 찾던 부분들을 다 자동화하고 백테스팅이 쉽게 되고 뭐 병행해서 막 돌리고 하면서 그런 MIT, 하버드, 프린스턴 물리학 박사들 출신들도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략들을 한꺼번에 백테스팅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반인들, 어떤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아니면 뭐 통계적인 지식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박사들과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일반인들이 그냥 엄청나게 다수가 30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런 소수의 퀀트들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어떤 알파, 비효율성, 수익성 높은 전략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은 그냥 단순히 백테스팅 많이 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예요. 어떤 헛간에서 바늘 하나 찾는 비유가 맞을 만큼 데이터에 굉장히 노이즈는 많이 껴있는데 진짜 시그널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 상으로는 그냥 수익이 잘 나는 것은 많이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미래에도 유효한 시그널인가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과거 데이터에 끼워 맞춘 그냥 백테스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실증적으로 일반인들이 퀀트 트레이딩이나 퀀트 투자를 해서 되게 성공적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냥 매뉴얼 트레이딩보다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증권사 중에 한 증권사에서 이제 그런 통계를 올렸던 것 같은데 API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돌리는 고객들 중에 이제 개미들 중에 95%가 손실을 본다는 통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는 아마도 스케일업을 해서 이제 기관이 되겠죠. 뭐 팀을 만들든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도 거의 10년 전 이야기들이고 점점점 펀드 트레이딩 쪽도 레드오션이 되고 많이 이제 엣지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일반적인 어떤 개미들 뭐 수학이나 물리학의
이렇게 뭐 석사 이상 그렇게 보유하지 않으신 분이 그것을 정말로 잘해서 어떤 꾸준한 연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본인은 퀀트 투자로 뭐 되게 많이 벌었다 지난 10년간 그런 분들도 있으시긴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아직 이런 식으로 뭐 플랫폼도 없고 퀀트 트레이딩이 한국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어떤 해외 전략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런 비효율성을 잘 찾아가지고 된 케이스라 보고요.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 퀀트 트레이딩 외에도 뭐 가치 투자나 뭐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항상 그렇게 소수로 성공한 예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반화하기는 좀 힘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이미 이렇게 뭐 비효율성이나 패턴 같은 걸 잘 찾으셔가지고 부자된 분의 관점이 아니고, 현재 이제 입문하시려는 분의 입장에서 과연 여기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앞으로 10년 동안 많은 부를 쟁취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힘들다고 봐요. 힘들다고 보고, 뭐 작년 한 해 동안 뭐 퀀트 투자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어느 투자나 다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단기적으로 판단하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또 보이는 한 가지 문제는 퀀트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시간 지평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최소한 스윙 트레이딩까지만 해도 그것을 뭐 검증하고 그 전략이 이제 안 먹힌다, 수익성이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손실 구간이어 가지고 드로우다운 구간이라서 이번 참으면은 다시 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전략이 이제 유효하지 않다, 그걸 판단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꽤나 짧아요. 뭐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달만 언더퍼폼 하고 해도 타이어시키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뭐 유행하는 퀀트 투자, 뭐 재무제표의 그런 레이시오들을 보고 PBR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20년 집백 테스팅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은 사실은 그게 아무런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없고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한 백테스팅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뭐 퀀트 투자 그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계량적인 사고가 널리 퍼지는 것은 저는 사회에 되게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퀀트 투자를 다루시는 유튜버들도 전 되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구독도 하고 사람으로서 굉장히 호감이 많이 가는 분들이 많고 한데, 근데 요새 이제 점점 퀀트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경계해야겠다,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이제 퀀트 투자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넘어서는 바이럴 마케팅이나 통계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보다 들으면은 스멀스멀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러한 이야기를 듣는 시청자는 분명히 잘못된 인식을 가질 게 뻔한데 왜 이렇게 책임감 없는 이야기들이 떠돌까? 솔직히 좀 오지랖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저도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틀릴 경우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무슨 자격으로 뭐 다른 사람들이 틀리게 얘기했다고 일일이 그거를 뭐 지적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사실 뭐 ELW라던가 아니면 뭐 불법 리딩방 같은 좀 심한 경우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남에게 비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채널이 되게 작았을 때 뭐 1000명 이럴 때는 그냥 시청자분들이 물어보시면은 가감없이 답변하고 했는데, 이제 채널이 조금 커지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겸손하고 조심해야겠다 싶은데, 요새 이제 눈에 띄게 점점 퀀트 투자에 대한 담론이 조금 선을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저번에 설문을 해보니까 사실은 퀀트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15% 정도가 이제 퀀트 투자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냥 순수하게 구독자분들이 어떤 퀀트 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퀀트 투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과 이제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퀀트 투자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시도록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방송인이나 기업을 조금 겨냥하듯이 저격하듯이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로 뭐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뭐 오해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퀀트 투자의 전반적인 담론에 제가 그냥 기여를 조금 한다, 뭐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청자분들은 이제 댓글로 어떤 누구를 막 언급하면서 욕하시거나 뭐 사짜다 그렇게 하시진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퀀트 투자 관련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뭐 청담동 주식부자 뭐 이모 씨나 뭐 청년 버핏이라 불리는 박모 씨 같은 그런 사기꾼도 절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전달해 주시는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퀀트 투자 쪽에 어떤 그런 백테스팅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충분히 정당한 지식 및 서비스고, 또 많은 긍정적인 효용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저는 그런 툴들을 잘못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마케팅이 좀 과해서 사람들이 어떤 퀀트 투자의 어떤 백테스팅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을 조금 경계하자는 취지로 영상을 만드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마치 의사가 뭐 건강 관련 지식과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고 추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절대로 뭐 나쁜 일이 아닌데, 그게 지나치게 막 선을 넘게 돼가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의학이 굉장히 간단히 몇 달 공부하면 되는 것처럼 와전되고, 이젠 누구나 집에서 스스로 뭐 간단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중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무슨 취미 활동이나 그런 주제면 모르겠는데, 투자도 그만큼 사람들이 금전적 손실과 고통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관련돼서 그런 지식과 정보를 나눌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책임감 있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퀀트 투자 영상 컨텐츠는 어떤 주린이 분들의 관점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백테스팅이라든지 통계적인 유의미성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본적이라고 해서 결코 쉽고 기초적이라는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기본마저도 모르면은 절대로 퀀트 투자에 손대셔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요새 이제 뭐 퀀트 투자 책이라든지 아니면 강의 목록에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마저도 모르면은 저는 백테스팅 같은 거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다루고 그냥 전반적인 퀀트 투자 트렌드 조금 다룰 거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투자 지식 수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영상은 이제 어떤 퀀트 투자를 되게 어설프게 따라 하셨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기초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나 모델 아니면 시그널 같은 부분들을 조금 댓글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당연히 다루지 않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못 풀고, 내년에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참여하시는 한정적인 분들과만 공유할 것이고, 아마 제정신인 트레이더면은 자기 전략을 뭐 유튜브는 물론이고 애지간한 어떤 돈을 받아도 남한테 그 전략을 알려줄 트레이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다음 달 말 정도에 제가 저보다 훨씬 뛰어난 MIT 출신이고 미국에서 기관 트레이딩 경력이 저보다 훨씬 긴 그런 트레이더의 인터뷰를 준비해 놨으니까 다음 달 말 정도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퀀트 투자 영상은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느리면 이제 다음 주 초반 그렇게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저녁 80일간의 투자 일주 했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